꼼지라고 하는 치아 믹스 견이고요. 22살까지 살았었어요.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요? 자리도 애기들 평균 수명이 한 2살에서 3살 정도는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벳아너스 부평종합동물의료센터 박정순. 정범수 수의사입니다. 우리 보호자들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이 있을 텐데요. 그건 바로 저희 반려동물과 함께 오랫동안 사는 걸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12살, 13살 정도만 돼도 강아지들이 정말 오래 살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17살, 18살이라고 얘기하시는 보호자분들도 되게 많이 제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최근 연구 결과로는 반려견들의 평균 수명이 13살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체감하고 있는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료본 반려견 중에 가장 오래 산 친구는 누구였어요? 제가 진료를 본 친구는 아니고요. 저희 병원에서 돌봐주던 친구가 거의 22살 정도까지 이제 살다 간 친구가 있어요. 어이라는 친구였는데요. 15살쯤에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정말 건강한 믹스견이었고 특별한 질병이 없이 단순한 노화 때문에 22살 정도의 삶을 마감하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박 원장님이 진료를 보셨던 친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오래 사는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한 3년 전인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 보냈는데요. 꼼지라고 하는 치아 믹스 견이고요. 22살까지 살았었어요. 그 친구는 한 19살쯤에 콩팥병 신부전이 와서 질병 관리를 하다가 22살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사료 잘 주셨고 간식은 많이 주진 않고 그냥 과일 정도만 주셨었고요.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꾸준히 하셨던 것 같아요. 원장님은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오른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친구가 혹시 몇 살인지 알고 계신가요? 20살이나 25살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무려 31살이고요. 포르투갈에 살고 있는 목축견 보비라고 합니다. 세계 기록에 오른 주인공 보비가 현지 시간 11일 정확히 만 31살이 됐는데요. 보비는 31살까지 살았으니까 평균보다 2배 이상을 사는 거죠. 31살이면 저희 나이랑도 크게 차이가 없네요.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요, 원장님? 보비의 보호자분에 따르면 보비는 평생 동안 묶여있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고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 장수의 비결이었다고 보호자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숲속을 자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난 유전자가 거의 전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최장수 기록을 보유한 개도 목축견이었습니다. 바로 호주에서 살았던 블루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1910년에 태어나서 1939년에 생을 마감했는데 29살까지 살았던 친구입니다. 무려 20년간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대형견이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한 걸까요?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처음으로 배울 때는 대형견 같은 경우는 수명이 소형견에 비해서 짧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좀 놀라운 결과들을 봤는데 아마도 유전적인 게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되게 중요한데요. 보비의 보호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산책을 시켜줄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시고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보호자분이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명은 늘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에게 5대 자유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배고픔과 갈증, 영양 불량에 대한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자유. 세 번째는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네 번째는 통증, 상해, 질병에 대한 자유. 다섯 번째는 불편함에 대한 자유입니다. 장수견들은 이 자유를 누리고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강아지들은 얼마나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상에서 가능한 이제 실천 방법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강아지들 충분한 운동, 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첫 번째는 간식이고 두 번째는 산책이잖아요. 근데 간식은 많이 주시면 이제 비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스트레스도 풀어줄 수 있고 건강도 관리해 줄 수 있는 산책,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책도 중요하지만 체중 관리도 같이 중요합니다. 비만은 사람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듯이 반려동물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슬개골이나 근골격계 관절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나이 든 친구들은 노련성 질환인 당뇨나 푸싱들도 있고 또는 이제 호흡기 질환도 비만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기에 관리를 해주면 아기들이 살 수 있는 수명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치질이 있는데요. 귀찮다고 집에서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양치질을 잘 안 해주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신데 양치질만 잘해도 애기들 평균 수명이 한 2살에서 3살 정도는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우리 친구들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 살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기검진입니다. 각종 질병은 뭐든지 조기에 발견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어렸을 때는 최소 3년에 한 번은 정기검진을 꼭 해주셔야 되고 나이가 8, 9살 노령으로 들어갈수록 매년 또는 그보다 더 짧은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꼭 병원에 오셔서 수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보시는 게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이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꼭 실천을 하셔서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과 함께 오래오래 장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봐왔던 장수견들도 이런 기본에 충실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관리와 사랑으로 아이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는 최장수견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순 정범수 수의사였습니다.